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남결 7회에서 지혁은 지원에게 회계의 규칙을 듣고 10년 후 자신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2013년으로 회귀했다고 말하는 지원에게 자신은 자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2014년이었다며 자신의 죽음을 숨겼죠. 사실 지혁이 곧 죽을 자신이 지원의 곁에 있는 것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의 곁에 머물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백은호의 자질을 평가하는 장면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작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사람은 박민환이에요. 박민환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썰 바로 시작합니다. 지원의 계획대로 수민과 민환을 결혼하게 만든 이후 지원은 박민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묵묵히 이용당해주며 힘이 되어주었던 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혁이 막 크고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레브라도 레트리버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연인 사이가 되는데요. 이후 정수민의 헛짓으로 박민환까지 UNK에서 잘리며 악연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일어날 일은 상대를 바꿔서라도 일어난다는 회계의 법칙에 따라 남편의 불륜과 위암 진단이라는 사건이 지원과 친해진 양주란 대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 후 완치되었지만 지원은 주란 언니가 내연녀 앞에서 남편에 의해 죽는 상황을 피하고 이 운명도 정수민에게 넘기려면 박민환에게 내연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예지에게 부탁해 박민환의 핸드폰으로 잘못 전화를 건척해서 연락을 트고 자연스럽게 문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죠. 정수민은 박민환이 딴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알고 노발대발해서 그 문자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근데 이 여자랑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민은 자신의 힘든 점을 이 문자녀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이 문자녀가 지원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임신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수민에게 문자녀는 남편과 함께 검사를 맡아보라고 조언해주고 그 결과 정수민은 박민환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시모한테 당한 수모가 모두 박민환 때문이었다는 걸 안 수민은 시모랑 시모 친구가 있는 집에서 박민환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밝히죠. 하나뿐인 내 아들이 고자라는 사실을 한 시모는 이게 다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내가 남편을 잘 모셨으면 이런 병이 왜 생기냐고 난리가 났고 정수민은 직장도 씨도 없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 오냐며 날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보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다가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정수민은 그런 시모를 그냥 놔두고 나가버리는데요. 시모는 시부가 1박 낚시를 하고 돌아온 다음 날 발견되었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직장도 잘리고 주식도 망하고 씨도 없고 빚과 정수민만 남아 인생이 망해버린 박민환은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날 다시 받아달라고 하지만 그 전화는 유지혁이 받았죠. 유지혁은 박민환에게 강지원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박민환은 유지혁이 UNK 회장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지혁과 강지원에게 그 어떤 짓도 할 수 없음에 분노합니다. 그때 박민환은 신문에서 여행 가기 전 여행자 보험 드세요. 최대 5억 원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는데요. 또한 민환은 주식에 몰빵하기 위해 빌렸던 사채업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지원은 민환에게 수민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찍은 프린트물을 킥으로 보냈고 이에 민환은 자신의 어머니를 쓰러지게 만든 사람이 정수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수민이 정체를 감춘 지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시모가 쓰러져서 병원 죽순이에요.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몰라. 뇌출혈이래요. 날이면 날마다 목에 핏대 올리고 깨깨거리는데 내가 버티겠어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구경하는 맛이 있긴 해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 사필기정이 진짠가 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문자 내용을 전부 읽은 민아는 눈동자에 살기를 피며 수민과 여행을 갈 계획을 차근차근 세웁니다. 그렇게 박민아는 정수민을 죽이고 보험금 5억을 타기로 계획하죠. 회기 전 박민환이 강지원의 사망보험금 5억을 타고자 했던 사건이 정수민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박민환은 정수민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후 정수민에게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잠시 간병인에게 맡기고 여행을 다녀오자고 합니다.
박민아는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놓고 정수민이 탈 조수석 안전벨트를 헐렁하게 만들어 놓아 교통사고가 나면 정수민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한편 수민은 여행 가는 동안 시모가 말이 트여버리면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불어버릴까봐 걱정해요. 그때 간호사로부터 주사기에 기포가 많으면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서 위험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날 저녁 주사기를 하나 훔친 정수민은 시모의 팔에 기포가 가득한 주사기를 꽂으며 더는 못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냥 좀 일찍 가세요. 어머님은 어차피 죽을 거였잖아요. 라고 말하며 회기 전 시한부 지원에게 했던 말을 시모에게 하죠. 이후 시모는 사망했고 김자옥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박민아는 밤새 마신 술로 인해 머리가 핑핑 돌고 속도 메스꺼리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가까운 새벽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박민아는 신호를 전부 무시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죠. 그리고 민아의 차가 성산대교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앞서가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화물차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박민아는 아슬아슬하게 핸들을 틀었고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은 차는 그대로 미끄러져 전속력으로 난간을 들이받죠. 그리고 개음과 함께 종이장처럼 구겨진 엔진룸에서 조그만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른팔 뼈가 부러진 박민아는 허겁지겁 안전벨트를 풀어내려 했으나 왼손인데다가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어렵사리 안전벨트가 풀린 순간 박민아의 발밑에서 뭔가가 폭발하고 시뻘건 화염이 바짓가랑이를 타고 올라옵니다. 어젯밤 박민환이 브레이크를 고장내놓을 때 차에서 담배를 피고 가스라이터를 주머니에 넣다가 흘렸는데 라이터가 페달 앞까지 굴러 들어갔고 박민환은 허리 굽히기가 귀찮아서 라이터를 줍지 않았었거든요. 그 라이터가 열기에 터지면서 박민환의 다리에 불을 붙였고 박민환은 부러진 오른팔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하반신에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박민아는 다리에 불이 붙은 채 옆으로 굴러 차에서 빠져나왔고 무시무시한 고통과 공포로 거의 미쳐버린 박민아의 눈에는 부서진 난간 아래에서 시커멓게 넘실거리는 한강물이 생명수로 보였습니다. 곧이어 차가 완전히 폭발했고 그와 동시에 박민아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성산대교 아래로 몸을 날렸죠. 화염 대신 차디찬 강물이 박민환을 집어삼켰고 뒤늦게 사지 중 유일하게 멀쩡한 왼팔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위로 올라가려 애쓰던 박민환은 애쓰면 애쓸수록 수면이 더욱 멀어지며 끝내 희미한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로 깊게 가라앉습니다. 이후 박민환의 죽음은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승용차가 성산대교 난간에 충돌한 후 폭발하였고 운전자 박 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한강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 한 줄로 쉽사리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빴으니 그 속에서 혼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남자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죠. 또한 박민환의 사고기사 아래에 댓글을 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박민환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추모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분노의 질주 찍고 앉았네. 다른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지. 등의 댓글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박민환과 김자옥 두 사람의 장례식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그러니 유지혁의 교통사고 운명은 박민환이 가져가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